안녕하십니까. BJ 사이메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메스. 자, 오늘은 공무원 강의, 고급공무원 과학 강의, 생물의 생명과학 부분을 또 하나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갈게요. 어제에 이어서 생물의 구성 파트인데, 오늘은 생물의 구성.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그 참조교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생명체의 구성인 생명체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체에서 3대 영양소하고, 즉 두 부류로 나누죠. 두 부류로. 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볼게요.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두 부류. 자, 볼게요. 두 부류. 첫째,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거하고, 에너지원인 거하고. 자, 잠깐만 조금 확대할까요? 자, 에너지원인 거하고. 근데 확대하니까 화면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갑시다.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고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물질로 쓰이는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건 주로 탄수화물, 단백질 또는 지질, 핵산.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지방이라고 배우는데 고등학교 버전에서는 지질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그다음에 단백질, 그다음에 지질, 그다음에 핵산,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요. 물론 이제 핵산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나 핵산 같은 경우는 유전이나 유전 파트, 단백질이나 핵산 같은 경우는 세포의 주성분으로 단백질 합성할 때 주로 많이 쓰인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단백질이나 핵산은 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무기물로는,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무기물은 뭐가 있냐면 물이나 물 매우 중요한 거죠. 물이나 그 다음에 무기염료, 그 다음에 무기염이나 그 다음에 바이타민. 자, 바이타민. 근데 바이타민이라는 게 있는데요. 문제는, 자, 여기에서 바이타민은 하나 제외를 해주셔야 돼요. 자, 바이타민은 제외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 상식 분명히 약간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바이타민은 좀 지워줘야 돼요. 자, 다시 조금만. 바이타민은 좀 지워줘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작동이 안 돼. 잠깐만요. 바이타민은 지워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바이타민 지워줘야 됩니다. 왜 지워줘야 되냐면요, 바이타민이라는 건 몸의 구성 원소가 아닙니다. 구성이 아니에요. 몸의 구성 물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얘는 외부에서 섭취를 통해서 내 몸에 들어오는 거지, 내 몸에서 구성원으로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타민은 지워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주로 갖는 특징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주로 갖는 특징을 해석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특징을 해석하기 전에 요 녀석들, 즉 에너지원이나 생리작용이나 요 녀석들 사이에 양적 관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양적 관계는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물이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물단지, 지질. 자, 물단지. 이 세 가지 경우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물단지. 암기하실 때 꿀단지, 물단지,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물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순으로 양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 요 정도는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이제 구체적인 상황으로 각각의 특징을 좀 가면요. 자,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첫째, 탄수화물 갈게요.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은요, 1g당 4kcal 열량을 발생시키고요. 자,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1g당 4kcal, 이건 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많이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1g당 4kcal 열량이 발생되고,
연락이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최종 단위. 자, 탄수화물의 최종 단위를 설명하기 전에 탄수화물이 갖고 있는 구성 원소가 중요합니다. 자, 뭐라고요? 탄수화물이 갖고 있는 구성 원소. 자, 얘는 CHO로 되어 있습니다. CHO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CHO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탄소, 수소, 산.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요, 주로 에너지원으로. 오케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최종 단위인 포도당. 자, 최종 단위인 포도당을 다당류인 글리코젠. 자, 글리코젠으로 극히 일부 바꿔서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간에 저장을 합니다. 간에 저장을 해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 나중에 이제 다시 배우겠지만 호르몬은 인슐린이죠. 인슐린이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간에 저장을 합니다. 그럼 왜 저장을 하느냐? 약 한 1.1%를 저장을 하는데 왜 저장을 하느냐? 내가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면 포도당이 부족해지겠죠? 부족해지면, 밥을 안 먹어서 굶었을 때, 포도당이 부족해지면,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을 곧바로 포도당으로 바꿔서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는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이죠. 오케이. 그래서 밥 안 먹었다고 해서 죽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간에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그 이외의 포도당들은, 자, 이외의 탄수화물들은요. 이외의 탄수화물들은 피하 지방층에 피하에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게 되죠. 저장을 합니다. 아시겠죠? 탄수화물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탄수화물의 종류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있다라는 건데, 단당류는 하나, 이당류는 2개, 다당류는 여러 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셔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당류 중에 대표적인 예가 녹말인데, 여러분들 녹말은 단맛이 안 납니다. 그 정도는 기본 상식이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녹말은 단맛이 안 나요. 아시겠죠? 자, 단백질 갑니다. 두 번째 갈게요. 단백질 갈게요. 단백질 가겠습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봅시다.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얘는요, 1g당 역시 4kcal가 나와요. 자, 다시 1g당. 자, 승기사랑이님 어서 오십시오. 승기사랑이님 어서 오세요. 자, 지금 공무원 강의 녹화 중입니다. 자, 간단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자, 단백질은 매우 중요해요. 자, 거의 대부분 우리 몸에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은 일단 1g당 4kcal의 열량이 발생한다라는 점을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 얘는 C도 있고요, H도 있고요, O도 있고요, N도 있고요, 또는 핵산 같은 경우는 S도 있습니다. 핵산 같은 경우는 S도 있는데, S는 핵산이죠. 단백질에는 P, CHON-P,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단백질은 세포의 주성분이고, 네, 반갑습니다. 세포의 주성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그 다음에 항체. 우리 몸의 거의 대부분을 단백질이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매우 중요해요. 아시겠죠? 단백질에 연관된 문제는 하나씩 걸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또한 단백질은 아까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건 물과 무기염류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단백질도 역시 생리작용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자, 생리작용을 조절하려고 해요. 왜 그러느냐? 호르몬이라는 걸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준다라는 거.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것도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케이스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거의 모든 작용을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의 모든 구성요소에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그래서 아미노산이 기본 단위고, 이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제가 아미노산의 구조, 여러분들 아미노산의 구조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올게요. 자, 여러분들 볼게요. 아미노산의 구조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미노산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C하고요, 중심 탄소가 있고요. 중심 탄소가 있고, 이쪽에 아미노기라는 NH2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중요하니까 잘 알고 가셔야 돼. 여러분들. NH2가 아미노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또다시 C, 두 번째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곁사슬. 자, 곁사슬이라는 R1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곁사슬에는 R1이 있고, 여기에 H가 있고, 요 녀석이 O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O가 있고, H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또 다른 아미노산이 하나 또 있겠네요. 그죠? 또 다른 아미노산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매우 중요한 거니까. 자, 보세요. C, 아민기, N, 그 다음에 뭐예요? H가 있겠죠. 이렇게. H가 있겠죠. H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C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O가 있고, H가 있고, 이쪽에 O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의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라고 그랬으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요 녀석이 갖는 게 NH2잖아요. 그렇죠? NH2. 죄송합니다. NH2. 자, NH2죠, 일단. 보세요. 잘 보셔야 돼. 자, 요 녀석이 NH2잖아요. 요 녀석이 아미노기입니다. 아미노기. 그 다음에 여기 COOH가 있잖아요. COOH. 이게 카복식이. 그래서 이게 산성이에요. 얘가 산성입니다. 얘는요, 염기성이에요. 뭐라고요? 염기성을 나타내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미노산이라는 건 아미노기라는 염기성. 그 다음에 카복식이. 그래서 산성. 염기성과 산성을 같이 갖고 있어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여기 요 녀석 H하고요, 여러분들. 자, 잠깐만. 얘 H 어디 갔어? 여기 H 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 H 또 하나 있어야죠. 오케이. 아미노기니까. 자, 요 녀석의 단위체가 아미노산인데, 잘 보세요. 요 녀석의 단위체가 아미노산인데, 여기도 아미노산이죠. 여기. 곁사슬 구조 하나 더 그려야죠. 그쵸? 오케이? 곁사슬 구조. 자, 이 둘이가 뭐를 아느냐? 잘 보세요. 자, 보셔야 됩니다. 여기. 중요해요. 이 두 녀석이. 자, 지금 들어오신 연지은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강의 이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두 녀석이 반응을 통해서 물로 떨어져 나옵니다. 물로 떨어져 나오고, 여기 알트라고 한다면, 요 아미노산하고 결합을 하게 되죠. 오케이. 결합을 해요. 그래서 무슨 결합을 한다?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아시겠죠? 뭐를 한다? 펩타이드 결합. 근데 문제는 요 녀석이죠, 요 녀석들이 갖는 종류가 다 다릅니다.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아미노산 약 한 20여 종의 아미노산 벨결합이 아니라 축합중합이에요. 축합중합입니다. 연재님. 축합중합. 중합체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얘 녀석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OH하고, 자, 요걸 좀 확대하면, OH하고, 요 녀석의 아민기에 H가 결합해서 H2O가 떨어져 나오는 거죠. 오케이? H2O가 떨어져 나오면서 요 녀석이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축합중합을 얘기하는 거죠. 축합중합. 아시겠죠?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얘네들이,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단백질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중요한 건 단백질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더 중요한 건 단백질은요. 자, 잘 보세요. 단백질은요. 열에 약합니다. 열과 그 다음에 산성 즉 pH에 의해서 변성이 가능해요. 변성이 잘 일어나요. 따라서
단백질로 되어 있는 효소나 촉매나 호르몬이나 이런 녀석들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체온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변성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아시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아마 그 녹화하는 도중에 주변에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주변에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갈 건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식구들이 지금 저쪽 그 거실에서 지금 밥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조용히 하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연지은님 죄송합니다.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시간에는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스튜디오를 다른 데로 옮겨서 저 혼자 독립적으로 스튜디오를 꾸며서 쓰면 좋긴 한데 제가 지금 그 정도의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또 압니까? 방송이 잘 된다라면 제가 또 다른 스튜디오로 옮겨서 아마 찍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집 밖에는 가능성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 잘 되도록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질 갈 건데요. 여기 단백질, 여기 녀석 이제 다 기억했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자, 보세요. 젖사슬이 갖고 있는 구조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하나의 단위체인 아미노산의 구조는 왼쪽이 아미노기라는 NH2와 그 다음에 카복식이라는 COOH라는 녀석을 갖고 있다는 거. 얘는 산성이고 얘는 염기성기를 갖고 있다는 거. 또 다른 아미노산의 염기와 산이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좀 화학 시간에도 화학에서도 이건 분명히 주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펩타이드 결합을 이루고 아미노산이 모여서 디펩타이드, 트라이펩타이드, 그다음에 폴리펩타이드, 그래서 단백질을 형성한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때의 중합은 물이 떨어져 나오는 축합중합이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열과 산성도, 즉 pH에 따라서 변성이 쉬워질 수 있다는 거, 변성이 가능하다는 거. 이 정도는 꼭 알고 가셔야 되고 지울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녹화된 거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돌려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아시겠죠? 단백질의 구성 이렇게 가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질 파트 갈게요. 지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지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질은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고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얘는 1g당 9kcal가 발생한다는 거. 꽤 중요한 거죠? 그 부분. 자, 1g당 9kcal가 나와요. 물기는 좀 닦고 가야 될 것 같아. 자, 갈게요. 지질. 자, 지질은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지방성분이죠. 지방성분. 세 번째 지질은 지방성분이에요. 지방성분. 그래서 지질이라는 건 몸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일단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고, 그 다음 1g당 9kcal. 자, 1g당 몇 kcal요? 9kcal가 나온다라는 거 열량. 그 다음에 얘는 역시 CH5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지질, CH5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질은 이제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질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입니다. 다시, 세포막의 구성 성분. 자, 여러분들, 지질은 기름 성분이잖아요. 그럼 기름 성분이라는 건 체내에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물 성분하고 섞이지 않죠. 그렇죠? 지질은 기름 성분이니까, 자, 물과 기름은 섞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물과 물에 섞이지 않는 거니까 물과 물에 새로운 경계를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녀석이 물에 다 섞여버린다면 다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풀어져 버리겠죠? 근데 뭐야? 섞이지 않으니까 세포막을, 즉 막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질은 세포막 또는 핵막, 생체막, 그래서 다 막의 구성 성분이에요. 막의 구성 성분. 막의 구성 성분입니다. 오케이. 막의 구성 성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는 호르몬의 구성 성분. 자, 그러니까 지질성 호르몬, 그러니까 수용성 호르몬이 있기도 하지만 지질성, 즉 지질의, 즉 지방의 성질, 즉 기름의 성질, 오케이. 기름의 성질을 갖는 호르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호르몬
호르몬이 아니라 호르몬. 자,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 이래요. 대표적인 예로 스테로이드가 있겠죠? 성호르몬이나 또는 스테로이드. 자, 호르몬의 구성 성분. 자, 호르몬의 구성 성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되고,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건 뭐 다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하고, 그 다음에 인지질,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중성지방은요,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들인데, 중성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들인데, 글리세롤 한 분자하고, 그 다음에, 지방산 세 분자. 자, 중성지방의 기본 단위는요, 세 분자의 글리세롤, 세 분자의 지방산하고 플러스 모노글리세리드. 자, 뭐로 돼 있다고요? 모노글리세리드로 돼 있다. 이 기본 구조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모노글리세리드로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질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음료수는. 지질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대부분. 그 다음에, 피하나 또는 피부 밑에 저장되어, 자, 얘는 피하 지방층을 이룹니다. 피하 지방층을 이루어서 대부분 얘네들은 체온 유지에 많이 쓰이죠. 체온 유지에 많이 써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인지질은 뭐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인지질은, 지금 얘기했잖아. 아까. 막의 구성. 성분. 그 다음에, 인지질 말고 하나 또 있다면 스테로이드. 아시겠죠? 스테로이드. 안 보이시나? 스테로이드. 자, 스테로이드는 주로 호르몬. 아시겠죠?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뭐 이렇게 지정한 거기 때문에, 특정하게 해석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많이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복 숙달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부분, 자, 여러분들, 녹화를 좀 끌어서 갈게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탄수화물하고 단백질하고 지질하고, 그 다음에 핵산이라는 건 생체에 대해서 유전. 핵산은요, 그렇게 크게 다루지는 않는데, 자, 핵산은요,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핵산은 주로 유전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유전정보, 유전물질. 오케이? 유전정보, 유전물질. 아시겠죠? 유전정보, 유전물질. 자, 유전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인산, 단, 염기. 자, 이거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배우실 건데, 얘는 인산, 단, 염기가 1대1로. 자, 몇 대 몇이죠? 1대1의 비율로 연결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뉴클레오타이드. 자, 부분 녹화해서 짧게 끊고 갈게요, 여러분들. 짧게 끊고 갈게요. 왜 그러냐면 유튜브로 보시기가 길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첫 번째 녹화는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J 사이메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